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화사님과 함께하는 복귀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요, 화장품의 안전성 정보 보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만약에 화사님께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다라고 가정한다면요, 매년 꼭 보고해야 할 의무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생산 실적에 대한 보고고요. 두 번째가 바로 화장품으로 인한 유해 사례입니다. 유해 사례는요, 화장품 사용에 의한 부작용 사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의 화장품으로 인한 피부 부작용, 예를 들면 뭐 좁쌀이 돋아났다거나 또 붉게 되었다거나 이러한 소비자로부터의 크레임들 이런 것들을 잘 모아놨다가 정기적으로 매년 그 반기마다 식약처에 보고를 해야 되죠. 물론 생산 실적 보고 외에도 원료 목록 보고 이런 것이 있죠.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들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보고한 것이 아니고요. 유통 판매 전에 보고를 수시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러한 그 안전성과 관련된 유해 사례에 대한 보고, 이 보고는요, 다음과 같은 법령에 기초를 하는데요. 화장법 제5조에는요, 영업자의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이 정해져 있고요. 그 하위 법령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시행규칙 제12조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10호가 바로 여기 안전성 정보 보고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자, 10호 제품과 관련하여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또 정보사항, 이 정보사항 중에는요, 화장품 사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사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고시가 바로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인데요. 이 내용 중에 안전성 정보 보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이 고시의 내용들은 그동안 시험에 출제된 단골 메뉴 중에 하나였는데요. 대표적으로는요, 고시의 그 용어의 정의들 중에서 유해 사례가 무엇인지, 또 실마리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신속보고, 또 정기보고와 어떤 내용으로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유해 사례는요,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나 증상, 질병,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좁쌀과 같은 뭐 그런 증상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꼭 화장품하고 인과관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유해 사례고요. 실마리 정보란 유해 사례와 화장품 간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로서 그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입증 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험에 출제된 그런 부분이고요. 또 신속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정기보고 매년 반기마다 보고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유해 사례의 경우에 보고를 하고요. 신속보고는요. 이 유해 사례 중에서도 중대한 유해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라든지 또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것 같은 좀 중대한 그런 유해 사례의 경우에는요.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정보를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신속 보고고요. 정기 보고는 매 반기 종료 1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즉 1년에 2번 해야 한다는 얘기죠. 다만 여기서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상시 근로자가 2인 2명이죠. 이하인 경우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안전성 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있습니다. 아마도 조례관에서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 위주로 학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3회 시험에 나왔던 단답형 어떤 형태로 또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관한 설명이죠. 기억을 적으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화장품의 안전성 정보의 보고, 수집, 평가, 땡땡 등의 관리 체계는 식약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식약처장은 안전하고 올바른 화장품의 사용을 위하여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평가 결과를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등에게 땡땡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가 있다. 바로 정답은요. 전파입니다. 이 문제를 보셨을 때 굉장히 당혹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 위주로 학습을 대부분이 하셨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관련 고시의 3조, 10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안전성 정보의 관리 체계에 대한 내용을 묻는 그런 단답형 문항이었습니다. 식약처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성 정보의 보고, 수집, 평가, 그리고 전파 등의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매년 식약처에 관련된 부작용 사례를 포함한 안전 정보를 제공을 하죠. 보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뿐만 아니고 또 화장품 관련 단체나 기관, 또 병원, 의료원, 약국 등에서도 식약처에 관련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고 수집된 정보에 대한 위에 평가를 하지요.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요, 또 관련 이러한 단체들이나 화장품 관련 책임 판매업자 등을 포함해서 또 자료를 제공하게 되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전파라고 하죠. 필요에 따라서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성 정보에 대한 부분은요,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년 전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본에서 미백 화장품과 관련돼서 특정 성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소비자 크레임을 보고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 역시 같이 정보를 교환해서 국내에서도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그런 관련 화장품들을 수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식약처에서는요, 이러한 안전성 관련된 정보에 대한 관리 체계를 세밀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의 전체적인 구성은요, 화장품을 사용할 때 인지되는 안전성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안전성 정보를 보고를 할 때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하는지, 또 보고 방법이나 시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앞에 세 부류에서는 이미 시험이 다 출제가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검토와 평가 쪽에 있는 고시 제8조에 대한 부분들이 다음번 시험에 또 준비가 되지 않을까요? 여하튼 이 안전성 정보, 이 내용 안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세밀하게 꼼꼼하게 전체적인 내용 숙지하시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하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